축구 세계에서 매 승리와 패배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아스날의 감독 미켈 아르테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3년 전 아르테타는 훌륭한 감독 조세 무리뉴가 이끄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기억에 남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아르테타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가 성장하고 이후 몇 년 동안 전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1년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시즌 동안 양 팀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기대된 토트넘과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르테타의 지도 아래 아스날은 철저한 볼 제어와 경기를 지배하며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리뉴의 지도 아래 토트넘은 날카로운 역습 전술로 승리를 거두면서 쓰라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 경기는 축구에서 전술의 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아스날이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무리뉴의 전형적인 방어 역습 전술을 가진 토트넘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아르테타는 볼 제어 전술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특히 강력한 역습 능력을 가진 팀과의 맞대결에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볼 제어 전술의 비효율적 적용은 단순한 전술적 실수일 뿐만 아니라 아르테타가 아스날에서 구축하고 있는 축구 철학에 대한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벵거 시절 아스날은 항상 아름다운 축구 철학을 추구하며 볼 제어를 기반으로 매력적인 공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르테타는 벵거의 제자로서 이 철학을 몸에 익히고 자신의 플레이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축구에서는 볼 제어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많은 대형 팀들이 빠르고 효과적인 역습이 중요한 경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르테타는 볼 제어에만 집중하고 역습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경우 팀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리뉴의 토트넘은 이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스날에게 볼 제어를 맡기면서도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술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며, 이 효과성 덕분에 아스날은 패배했습니다. 조세 무리뉴는 오랫동안 역습 방어 전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경기에서 무리뉴는 아스날이 볼을 제어하지만 토트넘의 수비를 뚫지 못하도록 전술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볼 제어를 맡기면서도 견고한 수비 시스템을 유지하고 기회가 생기면 즉시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무리뉴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수의 지원을 받아 견고한 수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문 앞에 튼튼한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볼 제어를 다시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토트넘은 위치를 유지하고 서로를 보완하여 아스날이 공격할 공간을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리뉴의 전술은 단순한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역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포함합니다. 토트넘이 볼을 다시 차지할 때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빠른 공격수들이 참여하여 즉시 빠른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무리뉴의 전술과 아르테타의 전술 사이의 큰 차이점입니다. 아르테타가 볼을 유지하여 경기를 지배하려는 반면, 무리뉴는 볼을 상대에게 양보하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비합니다. 토트넘에 패한 지 3년 후 아르테타는 자신의 전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빠르고 기술적인 젊은 선수 부카요 사카의 사용입니다. 사카는 아스날의 중요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아르테타가 자신의 전술에서 차별화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카의 속도와 마무리 능력 덕분에 아르테타는 무리뉴가 손흥민을 사용했던 방식처럼 보다 유연한 역습 전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는 아스날의 역습에서 선두 역할을 하며 어떤 수비벽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카의 아스날에서의 역할과 무리뉴 시절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역할 간의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라 아르테타가 실패 후 학습하고 발전한 결과입니다. 사카는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상황을 잘 읽는 능력도 갖춘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카의 스마트한 움직임, 위치 선정, 동료와의 조화 능력은 그가 상대 골문 앞에서 상시적인 위협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사카와 함께 아르테타는 수비 지원부터 직접 공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스날이 이전처럼 볼 제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플레이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카를 손흥민처럼 활용하는 것은
아르테타가 현대 축구 스타일을 학습하고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경기에서 볼 제어 전술을 강요하려 하기보다는 아르테타는 언제 변화해야 하고 언제 역습을 해야 하며 언제 공격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전 강력한 상대와의 대결에서 경험이 부족했던 시점과 비교할 때 명백한 발전입니다. 아르테타의 전술 발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경기 중 하나는 2024 시즌의 아스날과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아스날은 70% 이상의 볼 제어를 하며 선제골을 넣었지만 놀랍게도 아르테타는 후반에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볼 제어를 계속하기보다는 아스날은 볼 제어 권한을 울버햄튼에게 넘기고 방어 역습에 집중했습니다. 후반 15분에 울버햄튼은 70% 이상의 볼 제어를 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아르테타는 사카를 손흥민처럼 활용하여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스날은 울버햄튼의 수비 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빠른 역습을 전개하고 결국 날카로운 역습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3년 전 아스날과 토트넘 사이의 역할이 교환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르테타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의 전술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르테타의 경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그가 벵거의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스타일의 훌륭한 감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르테타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전술을 변경한 방식은 그의 유연성과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볼 제어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아르테타는 언제 상대에게 볼 제어를 넘기고 언제 방어 역습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기 접근 방식과 큰 변화가 있으며 그때는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볼 제어 전술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전술을 변경하는 능력은 아스날이 상대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울버햄튼은 후반에 볼 제어를 더 많이 했지만 아스날의 수비를 뚫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기는 아르테타가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감독이 되었으며 그의 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협적인 팀이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리뉴와 토트넘에 패한 지 3년 후 아르테타는 감독 경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실패로부터 배우고 전술을 발전시키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주목받는 감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카를 손흥민처럼 활용하는 것은 아르테타의 유연성과 전술적 비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르테타의 발전은 전술 변경에 그치지 않고 높은 전투 정신과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아르테타하의 아스날은 사카와 같은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감독이 있다는 이유로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무리뉴와 토트넘에 패한 지 3년을 되돌아보면 아르테타가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전술을 발전시키며 모든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움과 영감을 주는 여정이며 축구에서 실패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일 뿐임을 증명합니다. 아르테타는 비판에서 팬들과 구단의 높은 기대까지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아스날과 같은 큰 팀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르테타는 이를 수행할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감독에서 아르테타는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아스날을 새로운 성공으로 이끄는 숙련된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아르테타는 지난 3년 동안 구축한 방향으로 아스날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카를 손흥민처럼 활용하는 것은 아르테타의 전체 전략의 일환으로 아스날을 모든 상대와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팀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르테타는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는 능력을 증명했으며 이는 아스날이 앞으로의 시즌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젊고 재능 있는 팀과 전략적 비전을 가진 아르테타와 함께 아스날은 가까운 미래에 큰 트로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감독 역할에서의 아르테타의 성장은 아스날 팬들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감독 경력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축구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각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켈 아르테타가 무리뉴와 토트넘에 패한 후 현재의 성공까지 이르는 3년의 여정은 축구에서의 성숙과 적응 능력을 명확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